We are the robot. 국민이 싫다는데 왜 정부가 난민 얘기를 자꾸 꺼낼까? 자, 그렇다면 무슬림 난민을 왜 받아야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디 속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정으로 업데이트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영상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 정우성이 난민과 함께 해달라는 글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정우성이 저보다 못생기긴 했는데요. 왜 자꾸 정부에서 저보다 못생긴 연예인을 내세워서 난민 얘기를 꺼낼까요? 죄송합니다. 난민이 불쌍하니 함께 하자라는 감성과 호소로 연예인을 이용해서 정부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역사를 조금 설명드려야 난민을 왜 받아야만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무슬림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터키 무슬림 군인의 참전이 인연이 되어서 들어온 게 시초입니다. 현재 국내 이슬람 인구는 공식 추산 25만 명입니다. 비공식 40만 명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었고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외국인 지문 등록도 없앴으니 몰래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지문 등록은 왜 없앤 거야? 참여정부 때 유입이 되고 좀 잠잠한가 했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난민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난민을 대거 수용하려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문재인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친이슬람교 문정인부터 임종석 등 수많은 좌경 세력들이 있겠죠.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문정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인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무슬림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야 난민이 더 불쌍해 보이니까요. 문정인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별 보좌관입니다. 참여정부 햇볕 정책을 옹호했던 사람이고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종교를 수시로 바꾼다는 건데요. 현재 무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와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예를 들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선전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공화국이기에 한국이 반아랍 국가라는 이미지가 이슬람권에 퍼지면 우리 국민 안전은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논리를 스스로 반박하면서 이슬람이 평화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하길래 한국이 반아랍 국가임을 숨기라고 했을까요? 위험한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이슬람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여성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무슬림이 들어와 후에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신미선 씨의 비극 스토리입니다. 한국 여성 신 씨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 속에 무슬림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이미 있었고 첫째 부인이 유학 간 사이에 부모님의 의지로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으며 결혼 후 남편이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내 신 씨에게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게 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해 결국 수사를 받게 돼서 파키스탄으로 도주하게 되었는데 이후 거처를 호주로 옮겨 결국에는 남편에게서도 도망쳐 호주 난민의 집에서 살았으며 신 씨와 두 딸은 인도 무슬림 남성들에게 납치와 살해 위협을 받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신 씨는 남편에게서 심한 학대를 당했는데 오히려 무슬림 남편은 신 씨에게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해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성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약간 철진한 이야기 같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너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요. 무슬림의 세뇌를 당해서 그런가 봅니다. 남편도 불쌍하고 아내는 더 불쌍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꿀안에 있다는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수 있다.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뤄라. 가늠한 여자를 죽여라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따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꾸란에는 저런 구절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구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다라는 인식 아니었을까요?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복종이겠죠. 그것이 이슬람의 정체성입니다. 무슬림이란 무엇일까요? 무슬림은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나 불교에 나름의 교리가 있듯이 이슬람에는 어떤 교리가 있을까요? 무슬림은 유일한 알라만을 믿으며 그 이외 어떤 존재도 숭배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꾸란을 믿는다. 자선의 의무,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넣으면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 꾸란은 성경을 그대로 베끼고 마음대로 고친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믿는 무슬림이 안타깝네요. 위 사진은 메카 성지순례에 200만 명이 모였을 때 광경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라마단은 한 달간 자기 성찰을 하고 금식을 하는 의식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 술, 돼지고기 등을 멀리하며 남자와 여자는 같이 있지 않는다. 하루 5번씩 기도한다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존중은 해보겠는데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이상한 게 많죠. 뭐랄까 500년 전 광경 같지 않습니까? 무슬림의 식문화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무슬림은 할랄 푸드만을 섭취하는데요. 무슬림의 의식으로 할랄을 인증받은 음식만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모든 세계의 음식들은 수출하면 전략상 그 나라의 문화와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죠.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당신이 아는 주위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음식을 가리지 않죠. 개인적인 취향을 적용해서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세계 각지에 가서 할랄 푸드가 없어서 먹을 게 없다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먹을 게 없다니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니까 존중하겠습니다. 여론에서는 그냥 먹던지 아니면 니네 나라로 가라고 하는 분 많죠. 하지만 무슬림이 집에 가지 않고 세계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도 차차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하루 5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진은 미국 한 회사에서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라고 새 방침을 알리자 무슬림 직원 53명 중 10명만 남은 사건에 대한 뉴스입니다. 하루 5번을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무슬림 노동자 150명을 기도 문제로 집단 해고해버렸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당신과 무슬림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다 옆을 보니까 없네?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잡아줬네? 그러면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빡치겠죠. 여러분이라면 무슬림의 기도가 문화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문화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불쌍한 무슬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불쌍한 무슬림의 문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무슬림 아수라 페스티벌이라는 건데요. 죄를 씻는다는 명목으로 칼이나 줄에 달린 칼을 휘둘러 자신의 신체를 학대합니다. 잔인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단체로 떼지어서 합니다. 남자들만. 왜 머리가 피떡이 되었을까요? 왜냐? 머리에 저렇게 칼을 휘두르니까. 잘 보셨습니까? 어른이나 애나 다 상관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 고기 썰듯이 썰린 씹창난 피부가 보이십니까? 등 피부가 다 아작이 나서 뼈가 보이는 사례도 있는데 수위 조절합니다. 쟤들은 저러고 저걸 다시 꼬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런 걸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조작 같다고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슬람 사원에서 행해지는 아수라 페스티벌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마 깐데 또 까네요. 도끼로 이마 까네. 깐데 또 까데스요. 피로 세수하고 있죠.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칼로 온몸을 찌르겠습니까? 이 난민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무슬림이 많아지면 다 이러고 살 겁니다. 우리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화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결혼 문화인데요. 이슬람권은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다수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지내는 문화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이유는 8세기 시대상과 연결지을 수 있는데 사회적 복지제도가 없고 국가 간 전쟁이 빈번했던 멀고 먼 옛날에 남자들이 죽고 유족만 남으면 남은 남자들이 유족을 거둬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시계라는 계약결혼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지참금을 주고 일정 기간 부부가 되는 이슬람 관습이라고 합니다. 악용하면 성매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슬림의 결혼 문화가 정말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이슬람권의 단어로 이혼을 3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참 세상 쉽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한국이 무슬림 여성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끊고 다음 편 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문화 절반 소개해드렸고 나머지부터 또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속뜻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피하식별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